자, 테마 20번입니다. 자, 공민왕 제31대 고려의 국왕입니다. 자, 이 공민왕 벌써 충 모시기 왕이라고 하다가 공민왕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은 충에서 공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것은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왕의 시호가 원나라에 충성을 다하라. 충땡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민왕이니까 이거는 명나라로부터 받은 묘호입니다. 시호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던 시기의 왕이다. 그래서 충에서 공이라고 하는 왕 명칭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는 공민왕이 친명 반원,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면서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원 정책은 바로 변발과 호복을 풀어버린 것, 즉 원나라 머리 스타일, 원나라 옷 모두 벗어 제끼고 원래 우리의 풍습대로 바꿨다. 이것은 바로 반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반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원파 신하들을 죽입니다. 그게 바로 기철이라는 신하가 있어요. 기철을 숙청하고 또 원나라에게 빼앗겼던 영토, 바로 쌍성총관부. 에이,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에이, 이런 쌍성총관부. 그래서 쌍성총관부라는 곳을 탈환하였다. 이게 바로 철원 이북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쌍성총관부, 찰령 이북이라고도 한다. 근데 이 와중에 홍건적이 쳐들어와서 왕의 그 반원 정책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패 이후에도 왕권 강화 작업은 계속되어서 신든에 의한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게 설치가 된다. 요거를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공민왕의 업적, 자료가 많이 제시가 될 거예요. 홍건적의 침략을 받으면서 안동으로 피난 과정에서 있었던 안동 노다리 밟기 같은 게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안동의 민속놀이인 노다리 밟기가 왜 있었느냐? 그래서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략을 받으면서 있었던 피난 가던 과정에서 강을 건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복원한 거다. 민속놀이로서 이게 안동 노다리 밟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신돈이 등용되어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한 것, 이게 정답으로 나올 겁니다. 신돈에 의한 전민 변정도감. 공민왕은 이제 전민하면 이제 이게 토지를 말해요. 농장, 땅, 부동산. 요즘도 왜 부동산이 되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소위 투기꾼이라고도 하나요? 혹은 투자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대규모 농장을 다 갖고 있었어요. 또 농장 갖고 있으면 뭐예요? 건물을 릴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 SOC 개발합니까?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오로지 농사를 위한 거니까 농사를 지으려면은 농민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당시 권세가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하는데, 그 권문세족들이 갖고 있는 토지와 그런 농노처럼 부리고 있던 노비처럼 부리고 있던 백성들을 이렇게 변장이니까 해방시켜주는 관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한 사람이 누구냐? 공민왕이다.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민 할 때 민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공민에서 민에다가 한번 포인트를 줄까 합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전민 변정도감 설치를 한 분이구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아마 자료가 제시가 되고 이게 답으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의 토지제도에 대한 얘기가 있죠. 테마 21번. 고려의 토지제도는 전식화라고 합니다. 전식화. 전식화는 어떤 순서를 만약에 배열을 한다면은 전식과가 정비되는 과정이 태조 때 역분전, 경종 때 시정 전식과,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정 전식과. 목종 때는 개정 전식과, 한번 바꿨다는 뜻이죠. 문종 때는 경정 전식과, 두 번 바꿨다는 뜻이에요. 고칠 경, 다시 갱이니까. 그래서 시작 시, 한 번 고치다 개, 두 번 고치다 경. 그래서 역, 시, 개, 경 순서입니다. 그래서 역분전, 시정 전식과, 개정 전식과, 경정 전식과 순서이다. 이렇게 토지제도가 정비가 되어 갔고요. 그런 전식과가 있었다. 그냥 요 정도. 그다음에 이제 후기로 가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농장이 확산되고 있었다. 그래서 대농장의 확대.
이를 개혁하기 위한 전민변정도감 등이 설치되기도 했다. 그래서 흑인 대농장 이 정도 봅니다. 그다음에 테마 22번 고려시대의 경제활동에서 농업에서 만약에 출제가 되면 고려 후기에 원나라에서 전래가 된 농상집요라는 책을 꼭 정리해 두자. 그래서 갖고 온 사람은 이암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암이 농상집요라는 책을 갖고 왔다. 충땡왕 시기 때 일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원나라 농서 농상집요 요 책을 농사책을 갖고 왔다. 그다음 이제 상업은 경시서라고 하는 경시할 때 시자가 이제 시장할 때 시예요. 시장을 설치하였는데 그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를 경시서라고 합니다. 경찰서라고 하죠. 살필 찰자 써서 도둑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곳을 경찰서라고 하듯이 시장을 살핀다라는 뜻으로 경시서, 여기 이제 고려 시대에 처음 설치된 상업 감독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폐가 있는데 화폐는 최초의 화폐가 좀 중요합니다. 고려 시대 최초의 화폐를 찍었는데 성종 때 건원중보라는 화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원중보는 중국의 그 화폐의 명칭과 똑같아요. 중국도 건원중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수용하면서 성종 때는 다만 동전 뒷면에 동국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동국은 이제 우리나라를 뜻하죠. 그래서 중국의 화폐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뒷면에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국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 넣었다. 성종 때 화폐다. 자, 그다음 테마 23번 고려시대 백성의 생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향도가 중요한데 향 하면은 향나무 향자, 우리 왜 상가집 갔을 때 이렇게 향 피우죠. 그 향을 말하고, 향도 하면은 그 무리를 타니까 향나무와 관련되어 있는 무리란 뜻이에요. 향나무는 어디서 많이 맡을 수 있냐면은 절간에 가면 맡을 수 있죠. 절에 가면 향 냄새가 막 나잖아요. 법당에 들어가면. 이건 불교 신앙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백성들이 만든 불교 조직을 향도라고 한다. 이것도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상두꾼으로 변화되었다. 상두꾼은 원래는 그 마을 모임인 불교 신앙 조직으로 모임인데 종교 모임인데 종교 모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성격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죠. 뭔가 친목회 같은 개념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빛나는 전통 문화의 계승 같은데 우리 종교 처음에는 막 종교적으로 모여요. 그러다가 나중에 막 거기에서 막 술도 마시고 이렇게 모임도 갖고 놀잖아요.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상조 조직으로 바뀌었다. 계속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 신앙 조직 향도가 나중엔 그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도와주는 조직, 이걸 상두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디야 이러죠. 그게 바로 이 향도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도는 바로 이 상두꾼 조직으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테마 24번 고려시대 불교의 발전입니다. 자, 이 불교 역시 고려의 불교의 특징이 있는데 고려 불교는 역시 뭐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를 원효랑 의상 구분하는 연습을 해드렸듯이 고려도 두 분을 구분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고려 전기에는 의천, 후기에는 진울입니다. 그래서 의천과 진울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의천, 진울 구분하기. 의천은 전기, 진울은 후기. 누가 좀 앞쪽에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하늘 땅이라 하죠? 하늘 땅, 그죠? 천지. 그래서 의천이 좀 먼저고 진울이 그 다음에 천지. 의천 스님은 천이니까, 자, 넌센스 퀴즈. 자, 천태종이라는 불교 종파가 있어요. 천태종이라고 해서 천태종. 천태종은 의천입니까? 진울입니까? 천태종이니까. 의천이니까 천태종입니다. 천태종. 의천태종. 그럼 진울은 뭐냐면은 똑같이 지읒으로 시작하는데 조금 조계종입니다. 조계종. 이렇게. 그래서 의천, 천태종, 진울 하면 지읒 이렇게 조계종.
너무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원래 항상 강의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항상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좀 현학적이에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현학적이고, 일어나 이제 현학적이라서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좋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천태종. 근데 이분은 이제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진짜 끝도 없고, 그냥 의천은 천태종이고 진들은 조계종을 이제 강조했다 이런 맥락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제 뭐 출제될 만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보니까 역시 저서죠. 저서. 이런 불교 스님들이 쓴 저서 그러면 좀 길어요. 심편, 제종, 교장, 총록. 아유 길다. 이거 없애버리고 이렇게 교장 총록. 그래서 교장 총록을 만드신 분이다. 교장이라는 거는 이제 교종 불교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교종 불교 경전. 천태종이 교종이라 그래. 교종. 이에 입각해서 만든 걸 속장경이라고 합니다. 속장경. 뭔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책이에요, 책.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진울은 중요한 게 조계종 결사라고 하는 걸 만드시는데, 이건 이제 뭐 정해 결사라고 합니다. 순천, 네, 뭐 송광사. 순천에 가면은 전남 순천 송광사라는 사찰이 자료로 제시가 될 거예요. 뭐 사찰에 뭐 사진도 막 나올 거고, 뭐 이 사찰의 특징에 대해서 막 글도 막 쓰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정적으로 뭐 진울, 뭐 보조국사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조국사, 뭐 위천은 참고로 대각국사 이러죠.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이 순천 송광사에서 결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정해다. 정해라는 말은 이 정자가 이제 선종의 수행 방법인 선정을 말하고, 해라고 하는 건 교종에서 강조하는 그 경전을 통해서 지혜를 쌓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해 결사라는 것은 이 선종의 수행 방법을 우위에 두면서 교종의 그 수행 방법인 경전 읽기도 함께 아울러 수행해라. 그러니까 둘 다 같이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해 결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종이 우선이 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다 써볼까요? 먼저 선종은 깨닫는 걸 중시하죠. 그래서 이걸 도노라고 합니다. 도노가 선종에서 갑자기 팍 깨닫는 걸 말해요. 갑자기 팍 깨닫는 거. 방금 전에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팍 일어나는 거. 이걸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점수. 그 다음에 열심히 하죠. 잠에서 팍 깨면 열심히 하죠. 그래서 꾸준히 수행하라. 이걸 이제 도노 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는 진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도노해야 또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죠? 이게 진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25번 고려시대의 유교의 발전인데요. 유교는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학교가 나와요. 학교. 그래서 고려 전기에 그 나라에서 만든 학교를 국자감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종 때 국자감을 만든다. 그 다음에 문종 때죠. 벌써 학문을 강조한 문자가 들어가면은 유교가 크게 발전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문종 때에는 사립학교 등이 크게 성장하였다. 그래서 관립학교가 먼저 뜨고 그 다음 사립학교가 등장하는데, 그게 문종 때 최충입니다. 최충헌이 아니고 최충이 세운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사립학교가 있었다. 사립학교가 있다는 건 그만큼 유교가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종 때에 최충이라는 분이 문헌공이라고 하는 높은 시호를 받으신 분이에요. 충무공 그러면은 군인을 말하죠. 군인. 이순신. 근데 이분은 문헌공이잖아요. 문 하면은 문치. 학문에 있어서 헌법이다 이거야. 헌법이다. 학문의 헌법. 바꿀 게 없다. 이분이 세워놓은 유교의 표준이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문헌공, 최충이 세운 구제학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제가 뭐냐? 뭐 외우기는 외우는데 구제는 잘 모르죠. 구제는 이 클래스 있죠. 이 클래스를 제라 그래요. 제. 그럼 구제니까 교실이 9개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제학당이라는 거 9개의 교실에서 각각 다른 과목을 가르쳤는데, 유교 경전 9개와 역사책 3개라고 해서 구경삼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경삼사를 가르쳤다. 그래서 사립학교가 크게 떴다. 뭐 이런 뜻이고,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사립학교가 성장하면 관립학교가 침체가 되죠. 그래서 관립학교를 진흥하기 위한 관학진흥책이 그 이후에 나오는데, 뭐 숙종 때 서적포가 있고 뭐 예종 때 칠제와 양형고 등이 있는데, 여기선 저는
이번에 양현고를 찍어봅니다. 양현고. 그래서 예종 때의 양현고라는 장학금 재단을 만든다. 이게 국립교육기관에 만들어진 장학재단을 말한다. 양현고. 뭐 그밖에 학문연구소가 있어요. 천장각, 청년각, 보문각, 임천각. 청, 보, 임. 그래서 예종 때의 관악진흥책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예종 때. 그래서 양현고라고 하는 장학재단을 두기도 했다. 그밖에 구제를 모방해서 칠제라고 하는 단과 교육 과목을 국학에다가 설치한 거, 국자감에 설치하고 천장각, 청년각, 보문각, 임천각.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천청보임.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천정보임? 물어보죠 제가. 천정 보여요? 천정 보임? 그랬더니 보이죠? 그랬더니 예. 천정 보임? 예. 그래서 예종. 또 럭키 세븐 예. 그죠? 그래서 칠제 하면 예. 그래서 칠제와 럭키 세븐 예. 천청 보입니까? 예. 천정 보임. 이렇게 해서 예종 때의 관악진흥책을 정리해 봅니다. 자, 테마 26번 고려시대 역사서입니다. 자, 역시 이 역사서는 크게 두 개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되게 많은데 찍기 특강이니까. 고려 전기에는 삼국사기. 아이고, 삼국사기. 그다음에 고려 후기에는 삼국유사. 야, 이거 뭐 국사 모르는 분들도 이 사기냐 유사냐 이거 가지고 되게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삼국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서예요. 그래서 요거 기출문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다. 삼국사기. 그리고 기전체. 왜 기로 끝나니까 기전체. 아이고, 기전체. 그럼 기전체가 뭐냐? 뭐 몰라도 되지 뭐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설명해 이걸? 유교다. 유교. 누가 썼느냐? 김부식이 썼다.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근데 이 삼국유사는 기전체가 아니고요. 일단 기전체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유교가 아니고 중요한 게 불교, 뭐 신의사. 신의사라는 건 신기하고 이상한 이야기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승려 이련이 쓴 책은 무엇인가? 승려니까 불교죠. 그래서 삼국유사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가 불교적 신의사관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단군 신화가 들어가 있는 책은 무엇인가? 여기 써 있죠. 신의사니까 신화. 그래서 최초로 단군 신화를 저술한 책이 삼국유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간섭 시기에 저술되어 민족적 자주의식을 내세웠던 책이 바로 삼국유사였다. 그래서 불교적 입장에서 신이한 이야기, 설화를 중심으로 썼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자, 그다음 테마 27번, 이건 고려시대 문학 넘어갑니다. 테마 28번, 고려시대 귀족 문화의 발달. 여기서는 이제 볼만한 게 꽤 있네요. 뭐 천문학, 의학, 인쇄술, 건축, 석탑, 불상, 도자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여기에서 한 3개쯤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가 인쇄술입니다. 자, 고려시대 인쇄술은 매우 중요하죠. 그 인쇄술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금속 활자입니다. 고려의 금속 활자 그러면은 요걸 물어본다면 가장 오래전에 찍은 것으로는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실존하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고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물이 직지입니다. 직지. 그래서 요 직지 심체 요절 본래의 명칭은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 길죠. 저희 집에 있어요 이거. 백운 다 필요 없고 그냥 직지입니다. 직지. 그럼 직지가 현재 남아있는 금속활자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고 1377년 우왕 때에 청주 흥덕사에서 찍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파리에 있다. 이 3개가 중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우왕 때 찍은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인데 청주에서 간행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파리에 있다.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파리까지 갔는지 알 수는 없고요. 뭐 어쨌든 현재 지금 파리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인쇄술. 그다음에 이제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 건축. 요건 이제 사진 자료와 함께 출제가 될 텐데요. 고려 전기 건축은 남아 있는 게 없고요. 후기 건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이 전기를 계승한 주심포 건축이에요.
주심포 건물. 주심포라는 건 주자가 이제 기둥이란 뜻이고 심이라고 하는 건 그 중심. 그러니까 주심이라는 말을 현재의 말로 번역을 하면 기둥 바로 위에 뜻이에요. 기둥 중심 위에.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 바로 위에 이제 어근이 요건데 포. 요 포라는 거는 우리 그 한옥 건물 가운데 공포라는 그 틀이 있어요. 공포는 기둥과 그 지붕을 잇는 조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 바로 위에 공포가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둥 바로 위에 공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이제 건물을 만들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고려 후기의 조심포 건물이 현재 4개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4군데에서. 그게 바로 안동, 영주, 예산, 강릉이 그곳인데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안동, 영주니까 경상도에서도 경상북도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 어디냐?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입니다. 그래서 안동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 하나 남아 있어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그래서 안동 봉정사 극락전 이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현재 남아 있는 건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래서 가장 오래된 건물 봉정사 극락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물. 자, 그 다음에 사진 자료로 그냥 나온 다음에 영주에 있는 부석사 가면 무량수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량수전 할 때 무량수불은 아미타불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그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정면에 딱 부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서쪽에 딱 앉아 계세요. 그 서쪽에 있는 이유는 다른 건물이랑 달리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에 계시다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 서방 극락 정토에 계신 분 이런 뜻으로 이렇게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는 말을 이제 쓴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 고려시대 건물 가운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도자기를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 건데요. 도자기는 우리가 고려의 도자기 그러면 청자가 백미죠. 그죠? 근데 그 청자 가운데에서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면 순청자에서 상감청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순청자에서 상감청자에서 이게 고려 전기고 이게 고려 후기다. 이거는 이제 하는 건 한 3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데 그 송나라 사신 이름이 서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긍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본 청자가 뭐냐? 순청자예요, 순청자. 그래서 아무것도 표면에 다른 색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순청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테마 29번 조선의 건국 과정이네요. 자, 조선의 건국 과정. 이 건국 과정에서는요, 건국의 그 순서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배경인데요. 고려 우왕 시기 때, 이 우왕은 누구냐면 저 공민왕의 아들이에요. 공민왕 아들 우왕 때 제일 먼저 이 왜구의 침략이 있어요. 왜구의 침략이 가장 극심했던 거, 왜구의 침략이 가장 극심했던 게 이 공민왕이냐 우왕이냐, 우왕 때예요. 우왕 때. 오죽하면 왕이 맨날 울겠어. 우왕 이렇게 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게 크라잉 킹이라는 얘기지. 왜구가 맨날 쳐들어와서 왜구 이러고 쳐들어오니까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울고 있는 거죠. 이 우왕. 왜구의 침략이 극심하니까 이때 그러면 이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 솔저들이 이제 승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군인들이 이제 신흥 군인들이라 그래요. 신흥 무장들은 이제 누구냐면 또 여기 최씨 또 나오네, 그죠? 대단하죠. 예. 최영 한 분도 아니야, 두 분이야. 최씨, 최무선. 그다음에 아우 이제 그만 나오세요 이러면서 이성계 뾰족뾰족 모두 다 아프게 해줄 거야 성계, 그죠? 이성계. 그래서 이성계. 그래서 이 세 분 정도가 이제 크게 활약을 하시는데 최영 장군 그러면 뭐 홍산 대첩, 그 왜구를 격파한 전투죠. 최무선 하면은 일본인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분, 가장 무서운 분 최무선. 와 무서워. 최무선. 진포. 왜냐하면 화약 무기. 전함에다가 화약을 탑재해서 이렇게 싸워가서 이긴 전투거든요. 이게 진포 대첩. 그랬더니 이성계가 야, 나 뾰족뾰족 이성계야. 너희를 다 찔러버릴 거야. 이러면서 이게 바로 이제 황산.
황산 또 다 녹여버리죠. 황산하면. 그래서 왜고들을 그냥 다 작살내버린 전투. 황산 대첩이에요. 황산 그냥 확 뿌려버린 거지, 그지? 그랬더니 아지발도 적장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아지. 이게 아지가 우리말이에요, 사실. 왜 그 강아지 이러죠? 아지가 아기의 말이, 아기가 국유음화돼서 이제 아지가 되는데, 그 아지 그러면은 이제 어린 이런 뜻이고, 발도 그러면은 이제 몽고말로 바투르. 적장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아지발도를 죽인 사람, 이성계, 황산대첩. 그래서 우왕 때 조선 건국의 과정을 살펴보자면 이성계의 이 황산대첩 한번 찍어봅니다. 그래서 우왕 시기 때 아지발도. 그다음 이제 왜고의 문제가 해결됐더니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명나라의 문제. 그래서 명나라가 이제 우리 고려를 좀 괴롭힌 천령위 설치 통보 문제. 영토 문제죠. 야, 이 천령이 우리 거야 이러면서 우리 고려의 영토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이에 맞서 요동정벌이 추진이 되었는데, 요동정벌 가다가 돌아오죠. 이걸 위화도 회군이라 한다. 그래서 천령위 다음에 위화도 회군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명나라의 천령위 위자로 끝나니까 위자로 시작하는 말은 위 다음이 뭐야? 세 번째가 위화도 회군이다. 천령위 화도 회군. 천령위 설치로 인하여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돌아오며 쿠데타를 성공합니다. 그게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테마 30번. 조선 초기 국왕의 업적이에요. 자, 여기서 태조 이성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그래서 뭐 경복궁을 만들죠. 경복궁, 이게 조선의 주궁이 됩니다. 그래서 경복궁. 그래서 도성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궐이라고도 했다. 경복궁은 북궐. 종묘를 설치하였다. 종묘는 먼 종들의 묘니까 왕들의 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대 국왕들의 묘를 만든다. 종묘. 사직단 그러면 농사의 신, 직 곡식의 신. 그래서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 사직단을 만든다. 그래서 종묘 사직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그런 제사 지내는 곳을 만들기도 했다. 또 선농단이라는 게, 선농단은 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중국 고대의 신입니다. 그래서 신농씨와 후직씨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곳을 선농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농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뭐 소를 잡아서 뭐 제사드렸다 했는데, 그 백성들에게 그 소를 잡아 그 뼈국물을 우려낸 거를 한 그릇씩 나눠줬다 해서 나온 게 설렁탕 이러죠. 그래서 선농단에서 뭐 설렁탕이 나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자, 그다음 조선 국왕, 역대 국왕들이 여러 왕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태종 업적을 한번 볼까 합니다. 자,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러잖아요. 그래서 태종의 업적은 왕권 강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언론기구를 독립시킵니다. 바로 사간원을 독립시켰다.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사간원을 독립시켰다. 태종의 업적. 사간하면 간장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또 경제제도에서는 호패법을 실시했다. 사간원과 호패법. 호패법은 주민등록증 제도. 그러면 다 이제 남자들이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양인 개병제를 실시하고 사병을 협파했다. 세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태종의 왕권 강화책, 그럼 대신을 견제한다. 사간원을 독립. 첫 번째. 그다음에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호패 제도를 실시하고 사병을 혁파하였다. 이게 이제 태종의 가장 중요한 업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종대왕 나오죠. 자, 세종대왕 때는 뭐 엄청 유명한 사실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 때는 뭐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또 미술도 크게 발전을 하고 편찬 사업 진짜 많고 대외 정책도 되게 많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세종의 업적, 편찬 사업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편찬 사업은 법, 예악, 문사지, 예의서 이렇게 있는데, 윤리서로는 삼강행실도, 이게 지금 가장 유명하죠. 그 밖에 역법으로는 서울을 기준으로 처음 정리한 칠정산 내외편. 칠정산 할 때 칠자가 월화수목금토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태양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칠정산이라고 한다. 의학으로는 향약 집성방. 이거
우리 국산 약재를 기재성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학서적으로는 농민들의 실제 경험을 담은 농사 직설. 직설이라는 게 이제 직접 말하다 이런 뜻이죠. 농사와 관련된 직접 말하다. 또 지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리를 재개하는 기리고차. 그다음 군사적으로는 신기전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으로도 있는 걸 만들기도 했다. 이런 게 이제 편찬 사업입니다. 그래서 윤리서부터 군사제도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조 공부해 볼까요? 세조는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장악하죠. 근데 이제 세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종을 내쫓고 자기가 왕된 것 때문에 비난을 많이 당하기도 하지만 나름의 업적이 있는 게 아버지가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서 군사력 강화 업적이 있어요. 또 현직 관리들에게만 토지를 주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재정을 안정시킨 업적도 있다. 그래서 세조의 업적 2개.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장악한 세조는 군사력 강화를 통해서 보법이라는 걸 실시했다. 보법은 양인계병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군대 입대하는 사람들한테 보인을 지급하는 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봉급제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보법이고, 두 번째가 직전제를 시행하였다. 직전법은 현직에게만 준다는 뜻으로 직입니다. 그래서 직은 현직 할 때 직이에요. 그래서 현직 관리들에게만 토지를 나눠주는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세조의 직전법과 바로 이 보법제도, 군사제도 강화 관련되어 있는 걸 정리해 봅니다. 그다음에 예종 다음 성종인데요. 우리가 성종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는 2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살인파가 크게 등장되었다는 거. 살인파는 조선시대의 제야 세력, 그러니까 즉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조선 건국을 하는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야당 세력이라는 게 이제 살인파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파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보수 세력이라고 부르는 훈구파가 있어요. 그래서 성종 때는 원래 이제 왕이 계시고 왕 밑에 이제 훈구파가 있었죠. 이게 이제 조선의 보수 세력이에요. 그래서 건국의 주도 세력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성종이 콜 해가지고 뿅 등장한 게 누구냐면 살인파예요. 여기 이제 개혁 세력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크게 왕권을 정점으로 해서 기존의 보수 집단인 훈구와 새로운 제야 세력으로 등장한 살인파에서 총 이렇게 3개의 세력이 견제도 하고 균형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살인파들은 특히 3사 같은 언론 기구를 통해서 이 훈구파를 견제하기도 했대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일이고, 그럼 뭔가 이렇게 미묘한 갈등이 생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뭐냐면은 편찬 사업이에요. 이때 그 가장 중요한 게 조선의 법전이 반포가 됩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이 반포된 게 가장 중요해요. 뭐 그 밖에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역사책도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경국대전이라던가 역사서적이라던가 하는 것이 완성된 게 바로 이때이다. 뭐 이것 이외에도 뭐 동문선이라고 하는 문학서적이 완성되거나 예법서인 국조고래가 만들어진 것도 이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찬 사업 관련되어 있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잠시 쉬었다 갈까요?